솔직하게 말해보세요. 당신은 정말 의지력이 약해서 실패한 걸까요? 어젯밤에는 분명히 일찍 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보려던 쇼츠가 1시간이 되고 1시간이 2시간이 됩니다. 아침에는 오늘부터 진짜 식단 관리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저녁이 되면 배달앱 할인 쿠폰을 보고 결국 주문 버튼을 누릅니다. 책상에 앉을 때는 이번엔 진짜 집중하겠다고 마음 먹지만 카톡 알림 하나가 울리는 순간 손은 이미 휴대폰으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의지가 약한 사람인가 봐. 나는 왜 이렇게 나를 못 지키지?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참고 버티는데 나는 왜 매번 무너질까? 그런데 어쩌면 문제는 당신의 의지력이 약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애초에 의지력으로 이기려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상상합니다. 눈앞에 맛있는 케이크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침대 옆에 휴대폰이 있어도 절대 보지 않는 사람. 피곤해도 매일 운동하고 감정이 흔들려도 계획표대로 움직이는 사람. 그래서 성공은 결국 의지력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우리를 아주 위험한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실패할 때마다 행동이 아니라 인격을 탓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는 약한 사람이다. 또 야식을 먹었다. 나는 자기관리 못하는 사람이다. 또 휴대폰을 봤다. 나는 집중력이 망가진 사람이다. 하지만 심리학이 보여주는 그림은 조금 다릅니다. 의지력은 무한히 솟아나는 정신력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마다 꺼냈으며 계속 버텨주는 마법도 아닙니다. 오히려 계속 쓰면 닳고 피곤하면 약해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쉽게 무너지는 제한된 자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진짜 자기통제는 유혹 앞에서 끝까지 버티는 능력이 아닙니다. 진짜 자기통제는 유혹이 시작되기 전에 판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매일 같은 함정에 빠지면서 나만 더 강해지면 된다고 믿는 사람보다 그 함정의 위치를 바꾸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더 잘 아는 겁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의 유명한 연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 통제를 한번 사용한 뒤 다음 과제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관찰했습니다. 어떤 참가자들은 눈앞의 유혹을 참아야 했고 어떤 참가자들은 특별히 참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후 다시 집중력과 인내심이 필요한 과제를 시켰을 때 이미 자기 통제를 많이 쓴 사람들은 더 빨리 포기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 현상을 이고 디프리션, 우리말로 하면 자아 고갈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의지력 배터리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인간은 피곤하고 배고프고 스트레스가 많고 선택을 너무 많이 한 날 자기 통제를 훨씬 더 어렵게 느낍니다. 생각해보세요. 아침에는 꽤 괜찮습니다. 오늘은 집중해야지. 오늘은 운동해야지. 오늘은 야식 먹지 말아야지. 그런데 하루 종일 회의하고 상사의 말을 참고 사람들 눈치를 보고 수십 개의 선택을 하고 나면 다음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때 무너지는 당신은 도덕성이 낮아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하루 종일 너무 많은 전투를 치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안젤라 더거스 연구팀은 자기 통제를 잘하는 사람들이 정말 매번 강한 유혹을 이겨내는 사람들인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우리의 예상과 조금 달랐습니다. 자기 통제를 잘하는 사람들은 유혹 앞에서 더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애초에 유혹을 덜 마주치도록 상황을 조절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성공한 사람들은 의지력을 더 많이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의지력을 덜 쓰도록 환경을 설계하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당신이 계속 무너지는 이유는 마음이 약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매일 같은 전쟁터에 스스로를 세워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전쟁터를 바꾸지 않은 채 매일 자신에게만 더 강해지라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의지력만으로는 오래 버티기 어려울까요? 우리 뇌 안에서는 늘 두 시스템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하나는 지금 당장 편한 것을 원하는 시스템입니다. 달콤한 음식, 짧은 영상, 쇼핑 알림, 침대, 게임, SNS처럼 즉시 보상을 주는 것에 빠르게 반응합니다. 다른 하나는 니대의 나를 생각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공부해야 해. 지금 자야 해. 지금 참아야 해. 이쪽은 조금 느립니다. 생각해야 하고 계산해야 하고 억제해야 하니까요. 문제는 현대의 유혹들이 너무 똑똑해졌다는 겁니다. 배달앱은 당신이 피곤한 저녁에 쿠폰을 보냅니다.
쇼츠는 당신이 멈추기 전에 다음 영상을 자동으로 틀어줍니다. 스마트폰 알림은 당신이 집중하려는 순간에 정확히 끼어듭니다. 한마디로 당신의 의지력은 혼자 싸우고 있는데 상대는 수백 명의 개발자와 알고리즘을 데리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 매번 의지력으로 버티겠다는 건 배터리 8% 남은 휴대폰으로 고화질 영상을 편집하겠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안 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버티는 게 이상한 겁니다. 아침에는 배터리가 100%입니다. 하지만 출근길 사람들 사이에서 참습니다. 회사에서 기분 나쁜 말을 듣고도 웃습니다. 점심 메뉴를 고르고 메시지에 답하고 회의에서 집중하고 하기 싫은 일을 밀어붙입니다. 퇴근할 때쯤이면 이미 배터리는 많이 닳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에 돌아오면 침대 옆에는 휴대폰이 있고 냉장고에는 맥주가 있고 책상 위에는 해야 할 일이 쌓여 있습니다. 이 환경에서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라 거의 운이 좋은 사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더 강해질까가 아니라 어떻게 덜 싸우게 만들까? 어떻게 더 참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참아야 하는 상황 자체를 줄일까? 첫 번째 방법은 나쁜 습관의 20초 장벽을 만드는 겁니다. 휴대폰을 책상 위에 두지 말고 다른 방에 두세요. 배달 앱은 첫 화면에서 지우세요. 쇼핑 앱은 자동 로그인을 해제하세요. 과자는 눈에 보이는 곳이 아니라 꺼내기 불편한 곳에 두세요. 중요한 건 대단한 결심이 아닙니다. 시작하기 조금 귀찮게 만드는 겁니다. 나쁜 습관은 의지로 끊는 게 아니라 시작하기 번거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좋은 행동을 20초 쉽게 만드는 겁니다. 운동을 하고 싶다면 운동복을 접어서 넣어두지 말고 의자 위에 펼쳐두세요. 책을 읽고 싶다면 책장에 꽂아두지 말고 베개 위에 올려두세요. 공부를 하고 싶다면 파일을 찾는 것부터 시작하지 말고 전날 밤 노트북 화면에 바로 열어두세요. 좋은 습관은 거창하게 시작하면 안 됩니다. 뇌가 도망가기 전에 몸이 먼저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쉬워야 합니다. 세 번째는 결정 피로를 줄이는 겁니다. 매일 아침 무엇을 먹을지, 언제 운동할지, 어디서 공부할지, 휴대폰을 볼지 말지 계속 협상하면 뇌는 지칩니다. 그러니 몇 가지는 규칙으로 박아두는 게 좋습니다. 공부할 때 휴대폰은 무조건 다른 방, 자기 전 30분은 충전기를 침대 밖에 두기, 평일 아침은 같은 메뉴, 운동은 고민하지 않고 퇴근 후 바로 10분 걷기. 규칙이 생기면 매번 나 자신을 설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나를 통제하는 감옥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덜 괴롭히는 구조입니다. 매일 의지력 재판을 열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관리를 전쟁처럼 생각합니다. 나쁜 나를 이겨야 한다. 게으른 나를 눌러야 한다. 유혹하는 나를 버려야 한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자신을 너무 오랫동안 적으로 대했는지도 모릅니다. 진짜 변화는 나를 더 세게 몰아붙일 때가 아니라 내가 무너지기 쉬운 조건을 조용히 치워줄 때 시작됩니다. 오늘 또 무너졌다면 너무 빨리 자신을 약한 사람으로 몰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더 거친 채찍이 아닐 수 있습니다. 더 똑똑한 환경일 수 있습니다. 의지력은 칼이 아니라 배터리입니다. 계속 휘두르는 게 아니라 아껴 써야 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유혹 앞에서 가장 자주 무너지나요? 그리고 그 유혹을 더 참는 대신 오늘 바꿔볼 수 있는 환경 하나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조용히 나눠주세요. 당신의 작은 방법이 비슷한 전쟁을 반복하던 누군가에게는 큰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